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또 2기 행정법 5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또 법전형 모의 시험이 껴 있어가지고 일정이 약간 어수선하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5회 동안 또 많은 걸 또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또 할 게 많고 또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좀 항상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 사례형 문제 간단하게 빨리 이제 해설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선택형 문제에서 이제 정답률 낮은 거 위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생각한데 한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시간 반 동안에 행정법을 전체를 빨리 진도에 맞춰서 쟁점관계에서 주로는 이제 사례에서 좀 언급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스크린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진행 계획은 이제 그렇고요. 자, 오늘 사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원처분 중심주의에 관한 것을 오늘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채점을 아직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채점평을 이제 나눠드리긴 했어요. 이제 저기 5.0에서도 이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 이제 채점평을 미리 나눠드리긴 했는데 제가 또 뭐 내일 나눠드리고 내일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문제 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제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나눠드렸고요. 거기에 조금 그 수정할 게 하나 있기는 한데 3페이지에 보시면요. 채점평 3페이지에 좋은 답안에 양가로 3 좋은 답안에 한 6째 줄에 가면은 해설 6페이지 각 주에서는 나와 있는 그 문장은 지워주세요. 해설 6페이지 각 주에서는 기관님 3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고개일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설 3페이지 양가로 3 좋은 답안에 6째 줄 오른쪽에 해설 6페이지 각 주에서는 기관님 3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지워주시고요. 자, 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항상 이제 제 채점평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으면 적어도 잘 쓴 답안이라고 한 거는 꼭 읽어보셔서 내가 다음에 이 쟁점이 나오면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답안에서 빠뜨리지 말고 꼭 쓰자. 꼭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물론 남들이 틀린 거는 어차피 내가 그렇게 안 썼으면 나 또 그렇게 안 쓸 거니까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잘 쓴 답안만큼은 꼭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다뤘던 쟁점이 출제가 됐을 때는 꼭 잘 쓰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답안들이 많았어요. 자, 먼저 봅시다. 갑이 이제 공립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이제 교감이에요. 교감인데 뭐 택시 뒤에서 뭐 엄한 짓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설문해 보면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 읽었으니까 중간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징계위원회가 나오죠.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갑에 대해서 해임을 의결했대요. 그럼 이 해임 의결이라는 게 처분인지를 일단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11월 27일이에요. 자, 그러고 교육감병이 갑에게 12월 11일 날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해임 처분을 했대요. 여기에 따라서. 왜 따라야만 할까요? 위원회 의결에 기속이 되잖아요. 공무원을 징계하는 절차, 프로세스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항상 행정기관이 셋이 등장한다 그랬죠. 징계 요구권자가 있고 징계 요구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위원회에다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돼요.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결을 요구하는 거고 그럼 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속이 돼서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 프로세스는 기억하시죠? 자, 이때 이 징계권자가 행정청이 되는 거야. 징계 처분은 얘가 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결에 징계권자는 기속이 돼야 돼. 이럴 때 이 징계위원회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얘네 행정청은 아니지만 의결기관이라고 하잖아. 의결기관은 대외적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실질적으로 대내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는 기관을 우리가 의결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의결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속이 돼요. 그리고 징계의결 요구할 때는요. 징계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징계의결은 요구해야 해요. 이것도 기속이에요. 그래서 징계처분은 결정재량은 없고 선택재량만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죠. 징계처분은 결정재량도 있고 선택재량 둘 다 있어요. 즉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 이때 재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런 사유가 있지만 얘를 징계할까 말까 경미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징계를 한다면 6가지 중에 어떤 징계를 할까? 여기에 결정재량, 선택재량 다 있어. 그러니까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야. 결정재량도 있다. 여기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계처분은 뭐예요? 재량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해임 의결을 했지만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2단계에 가서 징계 처분을 해야 공무원에게 대외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단계는 아직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 의결은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답안 보면 이 해임 의결이 처분이고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답안들도 꽤 있었어요. 이거는 처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건 처분이 아니고 이게 처분이니까 이 둘 중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해임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오늘 묻고자 했던 건 그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개 중에 무엇이 소송의 대상이 될까? 그걸 묻고자 한 게 아니라 해임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소청을 청구했고요. 이게 12월 22일이고 그런데 이제 해가 넘어가서 2018년 1월 25일 날 기각하는 소청 결정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얘는 여전히 징계 처분이 과도한 것이다 주장하면서 4월 29일 날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소송의 대상, 피고, 관할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라는 거죠. 자, 결국 해임 처분이 처분이에요. 이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는 데 이론이 없죠. 그런데 소청을 청구했는데 기각 결정이 나왔대요. 그럼 이 기각 결정의 성격, 이것도 뭔지 답안에서 언급을 해야죠.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서 재결에 해당되는 거죠. 소청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특별행정 심판 절차란 말이에요. 일반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특별행정 심판 절차로 마련이 된 것이고 따라서 소청 결정, 기각 결정은 이게 재결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원처분, 재결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원처분도 있고 재결이 있을 때 무엇이 소송의 대상이 되냐? 소송법 19조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19조가 취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고 이때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임 처분이라는 이 처분에 원래 A라는 하자가 있으면 이 A라는 하자를 주장하고 싶으면 해임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해임 처분에는 없고 기각하는 결정 여기에 고유한 하자가 B라는 게 있다면 이걸 주장하고 싶다면 그러면 기각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게 원처분 중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 1번에서 소송의 대상이 뭐냐 물었을 때 행정소송법은 취소송의 대상을 19조에서 처분 등이라고 했다. 그럼 처분 등은 뭐냐? 2조에 가서 봤더니 처분 플러스 재결이더라. 그러면 처분 등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냐? 19조가 처분 등이 되고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가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걸 써야죠. 답안에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를 쓴 답안이 거의 없었어요. 분명히 재결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써놓고 그럼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판례가 뭐라 그래?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위법을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처분의 위법이 뭐야? 그게 행정행위 적법 요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런 데서 위법이 있는지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원처분에 있는 위법이 아니라 재결에 있는 고유한 위법을 살피는 거. 그게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서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 그게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엇이 위법하다고 지금 주장했어요? 설문에 뭐라고 나왔어? 해임을 했고 소청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해임은 과도하다. 해임이 과도하다는 게 뭐야? 비례 원칙에 반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임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건 A예요, B예요?
원처분에 있는 하자를 주장하는 거예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거야? 그건 원처분에 있는 하자를 주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처분과 재결이 있는데 이 사안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12월 11일자 교육감이 행한 해임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논리를 전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주 어려운 논의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행정법 답안 쓸 때 현학적이고 어렵게 써야 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냥 편안하게 설명해 주듯이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소송의 대상이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행정소송법에서 소송의 대상이 처분 등이라고 했다. 처분 등의 의미는 뭐다? 그리고 처분과 재결이 있을 때는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라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소송 재결은 재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냐? 봤더니 원처분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다. 그래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간명한 논리를 답안에 그대로 쓴 답안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냥 원처분 중심주의라는 건 논점은 자꾸 그냥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다 진짜 천차만별. 이게 의결이 처분이고 이게 아니냐 뭐 이런. 그리고 위원회가 나오니까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도 헷갈려가지고 징계위원회를 갖다가 심판기관이라고 보고 또 이게 징계위원회가 한 이게 해임 의결 이게 또 뭐 재결이다 이런 답안도 있고 진짜 천차만별. 근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처분 중심주의예요. 아시겠죠?